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바로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북괴군의 남침 소련제 챙크를 앞세우고 무자비하게 내리미는 북괴군의 속수 대책으로 우리는 밀려가지고 결국은 낙동강 벨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조그마한 땅만 남았을 때 풍전등화와 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 위기 직전에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 250여 명이 일주일 동안 금식 철회하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일주일 작전 기도가 끝난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됩니다. 미국 본국에서도 말렸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 상륙작전 하지 말아라, 메가타 정권한테. 그리고 부하들도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가다는 독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는 감행을 하여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이 다시 수복을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경제 10위권에 되는 막강한 나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좋은 나라를 살면서도 국가 간이 흐릿하고 나라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없는 백성들,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면서 온갖 복지를 다 누리면서도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배은망덕한 국민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1950년 6월 25일은 지금부터 73년 전이고, 그리고 3년 동안 전쟁하다가 정전된 지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전, 휴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여전히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았던 기억은 오래 하고 싶어 하면서도 나빴던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패권국인 바벨론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패망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6.25 남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일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비극을, 그래서 결국은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6.25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첫째, 고통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후 세대, 특히 요즘 세대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6.25라는 이야기가, 또 6.25 동란 6.25 사변에 대한 이야기가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방 이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은 실감이 날 겁니다. 일제압제에서 자유를 받기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채전, 갑작스러운 북괴권 남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과 서러움을 만들어냈습니까? 이 전쟁으로 사상자가 무려 520만, 이산가족이 1000만,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겠다고 16개국이 와서 이 나라 지키느라고 15만 명이라는 군대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 리하르트 존 바이체커라고 하는 사람이 198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40주년 기념식에서, 그러니까 승전 기념식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패년 기념식 석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우리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2차례 가지면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온통 요란을 피웠고 평화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핵폭탄만 더 만들었고 미사일 갖가지 미사일만 만들어서 뻥뻥 질리는, 우리의 목에 총을 겨누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보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보다 강하면 덤비지 못해요. 내가 상대보다 약하면 얕잡아보고 우리를 해치려고 덤빕니다. 인민군이 쳐내려오자 그동안 숨어있던 빨갱이들이 완장차고 설치며 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남의 땅을 빼서 제멋대로 분배하고, 이번은 인민군 내려왔을 때 이장 본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빨치산들은 반면 와서 양민을 학살하거나 강탈해가고, 이런 짓에 같은 민족인데, 오죽하면 김구 선생님이 민족이면 다 민족이지 이념이 뭐냐 그랬는데 김일성이 만나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건 민족 위에 이념이 있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 위에 이념이 있어요. 예수님 위에 이념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지역 갈등 뭐 해가지고 좌우 진영에서 난리가 나지요. 난리가 나. 1, 2부 때도 보니까 표정 보면 대충 알잖아요. 목사가 이런 설교하니까 상당히 불쾌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내년 때부터 6.25 줄 때는 교회를 안 오면 돼요. 오늘 가면 목사님이 틀림없이 또 비슷한 설교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빠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나 가자. 고쳐야 살아요. 고쳐야. 여러분, 잘못된 사상 주입받지 말고 목사가 가르치는 신앙사상 제대로 주입이 돼야, 그래야 사람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수필을 읽으면서 그때 활동하던 빨치산의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서 혼란과 선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이렇게 강성하는 이유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오늘 강사하시는 김장한 목사님 뵀더니 그 공산당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이 수원뿐인데 논에 이렇게 가을에 수확 계절이 되면 그 나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다 샜대요. 세가지고 가령 한 마지개에서 2가마 나오는데 이거 세가지고 3가마 공출해라. 이러니까 농부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야지. 그래서 난 그 어른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 최성일 장로님 아버지 최내우 아버님께서 쓴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판에 공산당들이 인민위원회가 다니면서 서숙, 수수, 벼이삭, 알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난 서숙이 뭐냐고 일부 때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경숙 전사가 바로 카톡에다가 서숙은 사투리인데 조라는 말입니다. 표준어로. 조. 그걸 전라북도 임실 뭐 그 외에도 이걸 서숙이라고 해요. 서숙. 이런 걸 나다를 다 셌다는 거예요. 이게
수원만 센 게 아니고 전라북도도 세고 전라남도도 세고 경상도도 세고 다 셌다고요. 다 셌다고. 이게 공산당들 인민군들이 와서 한 일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을 만끽하면서 국가관이 없고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좌우 진영에 휩쓸려 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이런 정신 나간 백성이 돼서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같은 원인이 있는 한 동일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7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당시와 비슷한 요인들이 생긴다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전쟁으로 배어든 이 땅에 우리 세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었는지, 저는 정전된 지 4년 후에 태어나 1957년생이니까 여기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뭐예요? 한 7, 80%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날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태어나니까 라면이 진진하고 쌀 먹을 거리가 진진하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빵 투성이고 이렇게 된 나라인 줄 알아요. 이혜지 선생님 학교에도 좀 잘 가르쳐요. 목사님한테 배운 역사가 바른 역사야.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야, 우리나라 역사가 이랬단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굶주림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완전 세계 제1의 거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나라 사랑해야 된다, 나라 사랑해. 선생님들이 그런 거 가르쳐요. 교감 선생님, 송민현 교감 선생님 그렇게 하고 있대. 믿음이 똑바로 베꼈으면 그렇게 하겠지. 믿음이 삐뚤로 베꼈으면 이게 뭐 어떤 좌파 선생들은 자꾸 역사를 왜곡하니까. 그때요 제가 조금 이렇게 몇 살 먹어서 밥 좀 먹고 할 때는요, 웬만한 집들 하루 3끼 밥 먹는 집 없었어요. 저희도 전답이 제법 있었는데도 하루 3끼, 한 끼는 꼭 짠지죽 끓여 먹든지 무죽 끓여 먹든지, 겨울에는 짠지죽 김장김치 넣고, 왜? 불려 먹느라고. 우리 당숙네는 방앗간 했어요. 그래도 방앗간은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그 집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 점심은 꼭 고구마로 때워.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고구마 먹으면 위장병 걸린다고 절대 안 먹였어요. 먹고 싶어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구마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꽁보리밥에다가 죽에다가 아주 표정들 보니까 목사님 더럽게 갈아냈나 보죠. 우리가 그래도 마을에도 2번째, 3번째 딱 많았어. 무슨 2씩 하나씩 두고 살았어.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시절에 하루 3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쌀밥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꽁보리밥 먹고 살았고, 그러다가 60년대 중반쯤 됐을까 70년 가까이 될 때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배고픈 사람이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뭐 꽁보리밥 둘째치고 이 배 굶주림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농학 박사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랑미라고 하는 그 벼를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맞게 박사들에게 연구시켜서 가져온 게 통일벼였어. 통일벼 갖다 두니까 한 마지에 2가마밖에 안 나오던 게 통일벼는 막 4가마, 5가마 나오니까 그때부터 배고픈 서름을 잊게 돼요. 이제 통일벼 가지고 보리밥도 먹고 쌀밥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끈기가 없다고도 불평이 많아. 통일벼. 그래가지고 다시 개발한 게 악기발해라고 하는, 이걸 심어가지고 차질게 끈기 있게 이런 쌀이 인기가 된 거예요. 역사를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세대 이상쯤 돼야 이런 얘기를 뭐 실감이 나고 말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후손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큰 불의를 일으킨 중국 대사나부라기가 말이죠, 일국에 그래도 서열 권위서열 7이나 되는 대표에다 놓고 훈계하는 건지 경고하는 건지 야단치는 건지, 아이고 웃기고 있어요. 이 몇 놈들만 뭐지 그 멧돼지들. 나는 어떤 정도 국가가 아닌지 아세요? 사드 반대 시비 거는 중국, 그때부터 난 중국 땅을 안 밟은 사람이야. 알고서 뭐 갈 데가 없다고 그거 그렇게 못 가가지고 한다. 요새 젊은이들이 열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중국이 우리나라 알기를 저 변방의 속국처럼 알고 말이야, 뭐 훈계하고 경고하고 겁주고. 그래서 20, 30대가 확 돌아섰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돌아서야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청나라, 명나라 뭐 해가지고 중국의 침략을.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가서 싹싹 비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나는 사드 12건 뒤로 중국 땅을 안 밟는다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하는 거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여러분, 목사 잘 만난 게요 지금. 이런 목사 흔치 않아. 불평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우리 목사님은 국가관이 확실하다, 애국자다, 이러면서 말이야. 젊은이들아, 먹기 싫다고 불평하지 말고. 목사님 니네만 할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쫄쫄 굴고 쌀밥은 그냥 보리밥 떠서 못 먹었다 이놈들아. 그냥 주는 대로 잘 처먹어. 그냥 말하지 말고. 요즘 애들은 그냥 엄마가 꼬시면서 밥을 먹여야 돼. 꼬시면서 안 먹겠다고 도리짓하고, 빵 갖다 주면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밥 갖다 주면 빵 내놓으라고 그러고 마주. 어디 앉아서 전부 다음 세대들은 이거. 하여튼 초와 봄이도 잘 먹겠지? 불평 안 하고 그냥 뭐 주는 대로. 이게 우리의 생생한 역사예요, 역사. 저는요 못났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관이에요. 국가관. 만약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치하에서 신앙생활 없습니다. 제가 북한 가서 봉숙교회, 칠곡교회 봤지만 다 가짜예요. 그거 어용이고요. 그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찬양단지에 뭐 하늘 가는 밝은 길 찾는 70대 80대 이런 사람만 앉아가지고 꼭 하고 있어요. 우리 가면 설교하는 줄 압니까? 절대 못합니다. 거기 어용 목사가 그냥 써진 가품 가지고 줄줄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만 18세, 19세까지 포교를 못한다고 그러면 20살, 30살 이런 자식들한테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전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후에 이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념 후에 신앙인 거예요. 이념. 할렐루야. 나라 소중하게 여기세요. 국가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꽃 피워서 거기서 오만 혜택을, 세상에 돈 몇천만 주면 모든 병원 가서 다 진찰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려놨으면 고맙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행사도 제가 제주도 갔다 긴급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나는 3.1절보다 6.25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독립운동의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독립운동가 가문이라고. 당신들은 가짜 누나지만 나는 진짜 누나라고. 유관순이 나하고 학렬이 우리 집안에 똑같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아픈
쓴 경험들은 기억은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경계해야 되는데 6.25 점점 잊어버려가는, 희미해져가는 이 6.25 다시 상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행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98%가 그거 좋습니다 해가지고 오늘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확립되어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직 자유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과제인 줄 믿으시면 우리는 이미 경험했던 값진 체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길이고 생명인지, 그리고 무엇이 자유인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공평을 말하면서 불공평, 공정을 말하면서 불공정, 어려운 사람 앞세워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공산사회주의 추종자들의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힘이 없어 당했던 6.25 사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지켜내자 자유 대한민국.